자,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ETF가요. 4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금은 유출이 되고 있는데 차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곧 이더리움의 대상승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ETF 순유출이면 하락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이럴 때 과거 비트코인의 대상승장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대상승장이 온다는 확실한 근거 있는 이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정수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더리움 대상승에 대한 완벽한 근거, 그리고 이런 때를 대비한 전략까지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차트의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TF가 순유출이 됐다고 하죠. 4,000달러가요. 그런데도 지금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어야 저희는 앞으로에 있을 매매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 그러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기사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더리움 ETF가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유출 상태로 지금 전환이 됐죠. 순유출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팔고 있다는 뜻으로 이더리움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만 해도 순유입이라더니 자, 왜 갑자기 순유출로 바뀌었냐?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이더리움 ETF가 순유출로 전환했다. 피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자 15일 저녁 3,980만 달러, 한화로 약 550억입니다. 자, 얼마 전 기사에서 제가 182억이 순유입됐다고 했는데 유출이 된 게 더 커요. 자, 그런데 기사에서는 자세히 왜 유출인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트코인 채굴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자, 채굴을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뛰어야 돈이 벌린다. 비트코인 채굴은 컴퓨터가 엄청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답을 맞히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배달 알바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직접 몸을 쓰고 열심히 뛸수록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경쟁자도 많고 체력도 엄청 많이 듭니다.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장비,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비트코인 채굴은 노력형 수익에 가깝다. 고생도 많고 전기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테이킹은요.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일정 기간 맡기면 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마치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가만히 돈만 맡겨 놓으면 알아서 수익이 생겨요. 대신 중간에 뺄 수가 없거나 뺄 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즉,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자산형 수익,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 무엇을? 이더리움을요. 자, 어느 정도 맥락이 이해는 가실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이더리움 ETF 유출과 지금 차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상승장을 달렸습니다. 이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자, 조금 전 저희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구조, 자, 너도 나도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있기 전에는요,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려면 딱 32개까지만 가능히 했어요, 개수가. 그런데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 개수가 어떻게 올랐냐면 무려 2048개까지 확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스테이킹은 돈을 많이 예치하면 예치할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형식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자를 많이 주는데 돈을 넣겠어요? 이자를 적게 주는데 돈을 넣겠어요? 당연히 많이 주는데 돈을 넣겠죠. 이 스테이킹에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 수요가 많아지면 뭡니까? 차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 ETF는 왜 내려갔는데?
차트는 올라갔잖아. 그래, 이건 알겠어. 스테이킹 개수가 늘었으니 사람들이 스테이킹 하려고 이더리움을 많이 사네. 오케이, 그건 알겠다. 자, 그런데 왜 ETF는 내려갔냐? 자, 여기서의 정답은요. 이더리움 ETF는요, 스테이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블랙록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ETF는 완전 불안정한 상품이다. 즉,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 있으니, 자, 매력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안 해주냐? 자, 이거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ETF 스테이킹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지 언젠가는 무조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6월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냐면요. 우선적으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킹, ETF 스테이킹이 바로 되지 않는 이유. 다른 나라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만 안 하고 있냐? 미국 심지어 친암호화폐라며. 이유는요. 미국이 ETF 스테이킹이 첫 선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죠. 자, 뭐든 처음이 중요하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살펴야 할 것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엔 신중한 거다. 어쨌든 실수 없이 최대한 문제가 없이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도 보고 있다. 지금 단지 신중할 뿐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에 지금 ETF 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간다고 하죠. 자, 이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현재 조금 ETF가 유출된다고 해서 절대 무너질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대상승장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대상승장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가 고작 이 ETF 스테이킹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절대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은 최근 해킹 이슈로 가격이 엄청 흔들렸죠. 큰 하락장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그 해킹이요, 이더리움이 당한 걸까요? 아니죠. 거래소가 원인이었죠,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핵심적으로는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나요? 와, 이더리움 해킹당했다. 이거 지금 빨리 손절해야 된다. 끝났다. 또 하락장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이더리움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인이죠. 하락장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다. 그렇게 돼서 이더리움이 하락장을 달리게 됐죠. 자,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유사한 상황에서 지금 대부분 복구를 했다. 복구가 거의 다 된 시점이에요.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한 30%가량 정도는 복구가 덜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온 해킹 악재를 진짜 악재가 아니라 좀 거짓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좀 오해를 받은 것뿐 이더리움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더리움은 가상화폐죠. 근데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킹에 당했다고 해서 이걸 복구해달라. 자, 복구를 해주는 순간 통제를 당하는 코인이 되고 가상화폐라는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복구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니 이곳까지 복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승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구하는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가격. 그렇다면 상승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복구를 했다. 이 다음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제가 옛날 이더리움 영상에서 자, 페트라 업그레이드와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곧 바로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이 상승장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다른 호재들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6차, 7차까지도 대상승을 무조건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ETF 트래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함께 추적을 하시면 이 이더리움 상승장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 지금 ETF 트래커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확실하게 지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자, 반대로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 ETF는 스테이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테이킹도 되지 않는데 ETF 순 유입이 있을 리가 없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 ETF가 아닌 자금들은 당연하게 쏠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승장 대비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얼로 차트를 보게 되면요. 대상승장의 그래프 두 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날짜를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날짜는요. 11월 18일 24년이고요. 뒤쪽 그래프는 25년 4월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ETF 순 유입이 높았을 때 우리가 코인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비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월과 4월이었습니다. 자, 24년 11월. 자, ETF 순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년 4월은 어땠냐? 또 한 번 ETF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즉 무엇냐? 이더리움이 평소에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쫓아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ETF 트래커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ETF 순 유입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런 양봉들을 그릴 때 또 한 번 노려서 대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ETF 순 유입이 되면 당연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차트를 그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복귀를 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복귀를 30%가량 덜한 상황. 그러니 우린 이거에 대한 가격을 복귀하고 나서 그 후부터 또 한 번 대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대상승장에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혹은 ETF 추적기 같은 저희가 다양한 측면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나는 ETF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채굴도 잘 모르겠고 사실 무슨 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타점 잡는 거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오시면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차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것까지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하시면 똑같은 링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무료 소통방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타점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또 수익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3월, 4월 변동이 심했던 하락장에서 이렇게 우상향 계좌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감으로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한테 소통방 타점을 드릴 때도 명확한 근거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가능하시면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있는 차트에서는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수익 내신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상향 계좌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조금 관점 찾기 힘드시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ETF에 관한 이야기 난 이런 거 조금 많이 알고 싶다, 실시간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그 아래에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더리움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우선 저희 이전 관점부터 복귀해 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맞췄던 시나리오 바로 하락 시나리오죠. 자, 하락 시나리오 먼저 영상에서 제 이더리움 관점 적중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하락 시나리오 1차 2556에서 진입 체결 후에 자, 목표가 2597에 닿으면 제가 전량익절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총 2.71%의 수익이 났고요. 자,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에게 2.71에서 지금 축하한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밖에 못 난 거야? 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코인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자, 1000만원 시드머니 시작해서 30일 동안 저희가 오늘 본 수익 2.71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대부분의 수익률이요 2%는 무조건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1%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똑같이 2.71%로 복리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자, 2.71% 한 달 하면요 2,2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보다 더 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자, 저는 이런 안전한 매매 전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상향 계좌를 만드는 거는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와 이건 무조건이야 하면서 올인 슈팅을 날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정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고 지금 나와야 한다는 걸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게 우상향 계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애초에 1000만원 시작이면은 돈이 세다 하시는 분들 있죠? 1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00만원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요. 자, 한 달 뒤 정확하게 2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 30일 100만원으로 달렸는데 자, 100만원이 플러스 됐죠. 이것도 엄청난 우상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저희가 200으로 223만원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23만원으로 다음 달을 달리면 497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계속 복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더 불어나죠? 사실 이는 제가 그냥 보기 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불어나면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계좌가 꽉 찬 계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우상향 계좌의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 좋다고요. 자, 그런데 너무 어깨를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조금씩 나아가면서도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 한번 볼 텐데요. 11일, 12일 고점 그리고 15일 지지를 받았던 2,599달러 부근 오늘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지금 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만 돌파하면 지금 완전 위로 쏘겠다는 분위기인데 여기가 막히거나 눌리거나 계속 이런다면은 좀 푹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면요. 좀 큰 더블탑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RSI의 가격 고점도 지금 낮아지면서 하락 다이브 전스도 같이 나타나는 추세인데 패턴상으로는 지금 RSI도 매도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강한 상승장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신호가 통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추세가 세면 패턴이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고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 채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더블탑 패턴에 따라 큰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어깨를 활짝 피냐 못 펴고 깨지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자, 우선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계속 이더리움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 상승부터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승의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텍스트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은요. 이 상승 추세선에 이 점선을 초록색 점선 이곳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조건 완벽하게 조건 받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 이 하얀색 점선 보이시죠? 2600대를 돌파를 해야 합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바로 정고점 매물대죠. 이곳을 함께 돌파를 해줘야 저희가 완전한 상승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바로 음봉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치자. 우리가 진입은 어디서 할 수 있냐?
1차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요, 바로 이곳 2600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곳에서 확실하게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상승 채널이 있는 2644 구간 부근이죠. 자, 이곳에서 1차로 50%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올라간다면 15일 고점인 바로 이곳 2688에서 저희가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2차에서 이까지 안 가고 다시 떨어지던데요 하는 순간 다시 익절해 주시면 돼요. 1차에서 그래서 50%를 익절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더리움 대상승 오나요? 우리 대상승 시나리오 오늘 같이 알아봤었는데 ETF도 추적해보고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기다리면 대상승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차트로 볼 수 있는 게 없냐? 자, 단기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대상승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대상승이 시작이 된다. 정확한 시점으로는 바로 이 고점 저희가 전량 익절을 했던 2688 이상에서도 상승이 계속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목표로 2735에서 2786 이 부근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이 저항 박스의 바로 아래쯤 2920으로 저희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면 완전 상승 채널을 이탈해서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의 단기성 대상승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락 시나리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하락 시나리오는요, ASR 지표를 같이 좀 봐줘야 합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적인 조건으로는 이 하단 채널을 이탈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채널이냐? 이 채널 자체가 상승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시그널을 완전 배제해버리고 이탈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저희가 하락 시나리오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역추세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으려나 봤더니 오늘은 ASR 지표를 같이 활용해 줘야 돼요. ASR 지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색색의 박스 지표인데요. ASR 지표는 지금 있는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가격대를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트레이딩뷰 귀점으로는요,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표가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개별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진입가는요, 이 파란색 매물대 보이시죠? 자, 이곳에서 지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승 채널을 튕겨져 나가면서 여기서 또 한 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진입 얼마 2507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차 익절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바로 상단 매물대 근처죠. 이 빨간색 매물대의 바로 아래인 2550에서 저희가 1차로 50%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뚫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 쏜다. 자, 그럴 때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자, 이 매물대의 위인 2600에서 저희가 전량 익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쏘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럴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상승 시나리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 좀 헷갈리고 이런 거 타점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자, 그냥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살할 때 사시고 제가 팔랄 때 파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진짜 미쳐서 얘들 완전 바닥을 치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2차 매수가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저희가 비중을 점점 크게 보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3차, 4차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텍스트로 보시고 제가 2차와 3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차는요, 바로 13일의 접점 2424 부근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3차는 더블탑 패턴이 시작되는 5일, 10일 가격과 그 다음 FVG 지지 상단이 겹치는 이 구간, 이곳의 상단, 바로 조금 떨어진 곳 2325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3차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2차부터 3차까지는 이곳에도 따로 목표가를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유는요,
계속해서 지금 차트는 바뀔 거고요. 여기에 대한 FVG 구간이나 지지저항 구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라이브를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만약 차트가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면 그럴 때는 소통방에서 1대1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타점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낸스 차트는 살펴봤으니 지금 저희 업비트 차트도 한 번씩 볼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업비트 차트는 이 유튜브에서까지는 실시간으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은 바이낸스 위주로 차트를 보고 있고, 자, 사실 이더리움 저희 현물 쪽도 비슷하죠. 지금 상황들이. 자, 저희가 현물 타점도 지금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업비트도 살짝 다루고 가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 소통방 계시는 분들도 현물 타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업비트인데 현물인데 어떡해요? 너무 바이낸스 위주로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업비트 대응할 수 있도록 업비트 차트 현물 맞춰서 계속 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현물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업비트도 지금 마찬가지죠. 저희랑 비슷한 이 패턴 보시면서 계속 가셔야 하고, 자, 업비트에 관한 뒷이야기는 바로 소통방에서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업비트는 제가 지금 현물을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이 나오고 있냐 궁금하실 텐데 현물과 선물 같이 보내드리는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타점 나왔죠. 유니스왑 제가 1차 매수가 2차 목표가까지 그리고 손절 대응 구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현물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선물로 레버리지 20배 미만으로 잡으시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 제가 왜 추천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난 긍정 들어가겠어 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뭐 유료도 아니고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말고에 대한 결정권은 여러분한테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차트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확실하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익이 유니스왑 73%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현물은 어떻게 나왔냐? 이건 선물이고 현물도요 7%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더그래프도 116% 이상이 되는 수익을 달성했죠. 자,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밑에 보이죠. 현물도 13%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자,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지금까지의 제가 타점 날려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439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없고요. 자, 다 지난 기록들이 남아있으니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만 보셔도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럼 복리 계산기로 저희가 계산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0만 원 말고 정말 저점으로 잡자고요. 100만 원 잡고요. 자, 현물로 하시는 거죠. 선물도 아니고 현물로 하신다고 이것도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아까 봤던 수익 7에서 10%였죠. 유니스왑 7%, 더그래프 10 몇 %였는데 좋게 봐서 낮은 거부터 해보자고요. 자, 7%로 돌려볼게요. 자,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76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계산 안 해봐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에 760을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달을 가득 채우면서 5,7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에 너무 큰 걸 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차근차근 지금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만드는 데까지 총 60일이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건 평균적인 계산이고요. 그리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 하루에 타점 하나씩은 무조건 나가죠.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일주일 만에 1억 만들어드려요. 자, 이런 건 제가 안 해드려요. 왜냐면 사실상 저는요, 한 번에 슈팅해서
자, 난 부자 되겠어. 이걸 별로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위험성이 높은 매매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 저와 좀 성향이 맞고 난 이렇게 복리로 작은 금액이라도 요렇게 조금씩 올려서 자, 꾸준하게 우상향 계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라.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시면 자, 코인인사이트 더보기라 아니면 지금 고정 댓글 같은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 필요하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다 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가끔 전화번호 안 남겨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질문. 저희 방은 무료 소통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꼭 유료냐고 가끔 오셔서 여쭤보세요. 그리고 무료기 때문에 대신 입장 조건이 있어요. 근데 입장 조건이 굉장히 쉽거든요. 자, 입장 조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입니다. 자, 응원의 댓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인사이트라고 달아주셔도 돼요. 자, 요 세 가지 지키시면 저희 소통방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시작을 했는데 저희 댓글에다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주로 다루지 않는 그런 마이너 종목들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이 외에 뭐 도지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달아주시면 제가 가볍게 하나씩 영상에서도 다뤄드릴게요. 그러니 소통방 아직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제가 드려요. 자, 여러분, 그럼 어쨌든 저희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복귀를 해야 된다. 이건 그냥 복구 가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원래 가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 오고 나서부터 이더리움 펌핑이 될 겁니다. 자,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곧이고요. ETF 스테이킹에 대한 승인도 6월부터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전까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차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같이 뉴스 같은 기사를 보시고요. 자, ETF 유출이래. 유출금이 4천만 달러나 된대. 팔아야겠다.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안 될까요? 자, 내려가네? 팔아야겠다. 그럼 더 내려가죠. 자, 올라가네? 사야겠다. 이미 올라갔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평생 하셔도 수익이 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도 분석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거지 따라가는 사람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저와 지금부터라도 좀 함께 하시면서 차트 보는 법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 자, 차트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 아니면 왜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저희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